오늘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손지훈 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켓세븐 오늘 준비한 이슈 헤드라인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이 반등하면서 대부분의 섹터와 종목들이 반등을 했는데 그중에 엔터주들이 BTS 오프라인 공연 소식으로 좀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사 대표들의 자사주 매입이 잇따라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지정학적 얘기는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와도 한국을 포함해서 각국이 리오프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보니까 주요 그룹들의 오프라인 콘서트 일정까지 좀 공개가 되던데 리오프닝 관련주 이제는 진짜 달라지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차장님? 연초부터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글로벌로 좀 확산이 심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유럽이라든지 호주, 미국 일부 주에서는 방역 체제를 좀 더 완화시키는 상황이고요. 어느덧 코로나 3년 차로 좀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사망률이나 중증 위험도가 낮은 상황이라면 독감으로 좀 인식해야 되지 않나라는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증 위험도가 낮고 기존 방역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좀 코로나 피로감이 누적된 지금 이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무리하게 통제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좀 위드 코로나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모더나 CEO가 코로나 이제 최종 단계에 임박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인터뷰를 했고, 독일 같은 경우도 내달부터는 이제 방역 체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할 거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위드 코로나 기대감 좀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하면은 여행, 레저 등 관련주들이 워낙 많지만 오늘은 리오프닝 키워드로 엔터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2년 반 만에 BTS가 다음 달에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연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엔터주들은 실적과 주가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변곡점에 놓이게 되는 걸까요? BTS 3월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정이 돼 있었고요. 그 일정이나 예매 일정 같은 경우가 어제 좀 보도가 된 것 같고요. 최근에 연준 긴축 우려로 인해서 하이브와 같은 성장주들이 좀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컸는데 이러한 부분 반등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에서 어제 지수가 반등하면서 좀 이런 모멘텀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리오프닝 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변곡점에 위치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많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2월 15일부터 LA에서 콘서트를 이미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지속적으로 지금 오프라인 콘서트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트와이스 일정은 몰랐습니다. 예. BTS에 너무 집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오프라인 공연이 개최가 된다면 티켓 가격이 요즘엔 또 워낙 비싸니까 이게 또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요즘에는 굿즈 판매도 실적에서 무시 못하잖아요. 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실적 추정치에는 반영이 돼 있을 것 같은데 3월 이후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 글로벌 콘서트가 좀 확장되는지를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엔터주를 그러면은 좋게 보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예, 주가 낙폭이 좀 과대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매수를 하실 만한 구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봐야 되는 걸까요? 하이브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3월 콘서트 이후에 글로벌로 어느 정도 확장되는지에 따라서 시청 추적치가 좀 상향될 수 있는 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이제 BTS 같은 경우가 군입대 이슈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밸류에이션 우려가 좀 불거질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가치만 놓고 봤을 때 하이브의 주가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네. 그러면 엔터주 내에서 좀 저평가가 있는 종목들은
없나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 뭐 SM이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뭐 CJ ENM 인수 이슈 등이 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저평가를 좀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엔터주를 빼고 리오프닝 관련주 내에서 차장님께서는 좀 선호하는 섹터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뭐 항공주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엔터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시대에서도 어느 정도 좀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좀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가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어떤 걸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여행이거든요.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고 싶다. 이게 가장 큰 해소되지 않는 니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포텐셜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도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여행 가실 거예요? 저는 올해 일단 예매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 진짜요? 예. 몇 월 달에 어디로 가시는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5월 달에 일단 예매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리오프닝주 내에서 관심 섹터는 항공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비용 항공사를 봐야 하는 건지 그 안에서 탑픽으로 꼽을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제주항공과 같은 뭐 LCC들이 네. 변동성은 좀 크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좀 더 상승폭이 클 수는 있지만 LCC 같은 경우는 뭐 자본 확충 이슈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좀 그 부분을 좀 우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형 항공사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TS 콘서트와 관련해서 저희가 첫 번째 이슈는 리오프닝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네, 자사주 매입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국내 상장사 대표이사들이 줄줄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왜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걸까요? 아무래도 주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지분율 확보가 필요한 대주주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사실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뭐 대표이사들 지분 매입 이슈가 어제도 뭐 기사화가 많이 됐는데 네. 사실 의미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예. 네. 의미 있는 금액은 예. 작은 금액이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예. 그러면은 최근에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오고 있는 좀 대표적인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업으로 보면은 사실 최근에 주가 하락폭이 컸던 카카오나 크래프톤 등이 뭐 기업 측면에서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고요. 최근에 대표이사에서는 뭐 덕산 하이메탈이나 BH 등의 대표이사들이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습니다. 예. 규모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자사주의 매입 규모가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은 네. 뭐 대주주나 대표이사의 자사주 매입이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입 금액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큰 금액은 아니고요. 진정한 주가 상승으로 사실 연결이 되려면 회사 차원에서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을 갖고 자사주 매입을 꾸준하게 진행해서 그거를 소각을 해야 주당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회사가 좀 인지하고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제 코로나 그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지난해쯤이었을까요?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모비스의 자사주를 제가 좀 많이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아마 2020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후로 사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주가는 급락했고 그 이후에 뭐 유동성이 풀리면서 크게 반등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대표이사들 입장에서도 주가가 좀 싸졌다라는 인식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건데 향후 이제 다 시세 차익을 위한 매도로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이 큰가요? 그러니까 지분율이 큰 대주주라면 사실 시세 차익을 누리기는 좀 힘든 것 같고 네. 대표이사 등의 임원 등
향후에 뭐 시세 차익을 이용하든지 퇴임 시에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기존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 혹은 이제 또 신규로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 키워드만 보고 종목을 매수하기에는 다소 우리가 수익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결국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자사주 매입 공시를 보고 네.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이슈가 최근에 시장에서 또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장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마켓세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메리츠증권 강화문 금융센터의 손지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